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종로 플레이트 학원에서 오픽 강의를 하고 있는 쉐인스 오픽의 강사 쉐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께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픽에 대한 간단한 정보라든가 시험에 대한 이해, 이런 기초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신화동 오픽 단기 완성의 책으로 현장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매달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는 8개의 스토리만 외우면 그 답변으로 오픽에 대한 등급을 딸 수 있다. 이게 전략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저 역시 그것을 그대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최대한 이 답변으로 매달 시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조건으로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매월 말쯤에 제가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조건으로 설문지라든가 난이도 같은 것을 설정을 해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그대로 복원을 하는데, 물론 제 기억력에 의존해서 1차적으로 복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원어민 선생님께 같이 작업을 하면서 원어민 선생님이 감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바로 시험 속도와 최대한 비슷한 속도로 해서 그 문제를 녹음을 해서 학생들에게 시험과 동일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 이 녹음 음원 파일과 그 모범 답변은 현장 강의를 듣는 수강생 여러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렸었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종로 플레이트 학원에서 오픽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매달 이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자세한 답변과 모범 답변까지는 여러분이 현장 강의에서 당연히 보실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문제는 플레이트 학원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후기하고 시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후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시험은 제가 11월 20일쯤에 제가 치렀던 시험이고요. 간단한 시험 후기하고 시험 대비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제 가장 기초적인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픽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설문지 설정이라는 걸 하셔야 되죠. 설문지 설정에서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항목이 제일 처음으로 나오세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학생으로 또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저 역시 항상 시험을 볼 때는 학생으로 시험을 보는 첫 번째 설문지 선택을 합니다. 여기 학생을 선택하면 연관 질문으로 강의를 듣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 목적은 학위 취득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어서는 바로 주거지에 관련된 문제가 선택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위에서 세 번째를 고르시는데 사는 곳을 가족과 함께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한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미관 심사 여가활동으로 총 12개 항목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2개 항목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하고 있는 그 책에서 제시하는 12개만 세팅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저희가 항상 전략적 설문지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걸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영화 보기와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 그 다음에 공원 가기 4가지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 감상과 노래하기 2가지가 나올 거예요. 혼자 노래하기하고 그룹으로 노래하기. 자, 그 다음에는 운동에 대한 3가지가 나오는데 자전거, 그 다음에 조깅, 걷기까지. 그리고 나서 여행에 대한 2가지,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을 선택을 하시면 총 12가지 항목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2가지 항목을 선택하시고 나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게 바로 난이도 설정인데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지금 화면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셔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난이도 선택에 대한 화면은 여러분이 오픽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간단히 총 6개의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맨 위가 가장 기초적인 1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가장 고급의 난이도를 알고 있는 6단계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이번 시험은 제가 3-3, 그래서 3번째 난이도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봤고요. 이거는 순전히 이제 여러분과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3 아니면 4 난이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 역시 3 난이도로 시험을
후기입니다. 그러면 3 난이도를 선택을 했을 때 실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이제부터 살펴볼까요? 자, 오픽 시험 실제 풀어보기고 난이도는 3-3으로 나오는데 난이도가 2번 등장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7번 문제까지 푸시면 그 다음에는 난이도 재선택의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재선택의 화면까지 해서 난이도를 유지했다 해서 3-3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오픽의 1번 질문은요. 무조건적으로 자기소개 문제가 나옵니다. 영희 이야기인데요. 자, 볼까요? Let's start the interview. Please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세팅된 문제예요. 오픽의 1번 문제는 무조건 자기소개 문제로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다 영희 이야기라고 쓴 이유는 당연히 제가 책에서 제시했던 여러분에게 드리는 모범 답변이 바로 영희 이야기에 대한 자기소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을 볼 때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 20살짜리 대학생으로 항상 영희로 해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영희 이야기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이 자기소개문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발화량을 확보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2분 내지 3분까지도 사용하셔서 기초적인 발화량을 채워넣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한 이야기를 이쪽에다 녹음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3단 콤보의 세팅 문제가 나올 텐데요.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여러분이 풀어봐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설문지에서 저희가 몰랐던 여행 관련된 첫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전에 갔던 여행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 그대로 녹음해 주신 그 파일이 있고요. 그걸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Question 2. You responded in your survey that you have been overseas before. Which country did you visit recently? Please describe one of the countries or cities you have been to before. 이 녹음 파일에서 제가 항상 원어민 선생님한테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들리는 속도를 좀 유념해서 녹음을 해주십사고 항상 부탁을 드려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험 문제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 속도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기 들은 대로 여러분이 서베이에서 설문지에서 여행을 갔다 왔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너가 최근에 recently가 들어가면 최근에 방문한 나라를 컨트리를 하나 딱 집어서 describe 묘사해달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3단 콤보의 첫 번째 문제는 항상 describe 문제, 그래서 정의, 묘사, 설명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지금 여행지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요구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제가 이제 항상 수강생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recently라는 단어를 들면 머릿속에 빨간불이 탁 켜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뭐죠? 바로 모든 동사 시점을 과거 시점으로 자꾸 변형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I went to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행지에 대한 첫 번째 묘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역시 여행에 관련된 3단 콤보 중에 두 번째 문제죠. 세부 관련 문제고요. 여행 중에 실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문제와 또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Question 3. You indicated that you like to travel abroad. Tell me about the things that you should not forget to do when traveling abroad. 자, 여러분이 지금 여행을 간다고 했다. 또 한 번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여행 중에 너가 잊지 않고 하는 일, you should not forget to do. 그러면 잊지 않고 꼭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해외여행이니까 abroad가 붙어 있죠. 이 부분은 저희 교재에서 제공하는 마지막 스토리 7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제가 외워간 7번째 스토리로 답변을 전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사항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또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3단 콤보를 풀 때는요, 두 번째 문제가 끝나면 마지막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거의 80% 이상, 90%까지의 확률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과거 경험의 문제거든요. 에피소드가 필요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음 문제 넥스트를 누르기 전에 머릿속에 이번에는 에피소드가 필요한 문제니까 여행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뭐가 있더라? 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실제 그 문제가 출제되면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여행에 관련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풀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파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3단 콤보에서 세 번째 문제를 풀 때는요. 거의 많은 확률로 에피소드나 과거 경험을 묻는 질문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 넥스트를 누르기 전에, 플레이를 누르기 전에 여러분이 그 과거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알아놓으면 아주 최상으로 좋죠. 그럼 훨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문제를 볼게요. 네, 역시나 예상한 대로 여행 중에 겪은 일이 출제가 됐어요. 문제를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During an overseas trip, 자, 해외여행하는 동안 you may have had a memorable, humorous, challenging, or interesting memory. 넌 아마 아주 기억할 만하고 아주 흥미롭고 또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기억이 될 만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When and where did it happen? 언제 어디서 이것이 일어났고 What did you do at the time? 거기서 무엇을 했고 And why was it so memorable for you? 자, 이것이 왜 그렇게 당신에게 기억에 남습니까? Please tell me everything you remember. 제가 이 문제를 일일이 다 읽는 이유는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아주 당황하는 게 문제가 너무 길어서 무엇을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오픽에서 여러분의 리스닝을 테스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기억할 만한 일이 뭡니까? 라는 문제 단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듣다가 헷갈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길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혀 동요되지 마시고요. 역시 포인트대로 여행 중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면 돼요. 당연히 저도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스토리 7에 나온 여행 중에 겪은 일을 가지고 답변을 전부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제 새로운 세트가 시작이 될 겁니다. 여행 주제가 끝났고요. 다른 세트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5번 문제는요. 신상 관련 문제라고 해서 학생 관련 문제, 학교 문서가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you indicate that you are a student. 자,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Please tell me about the buildings and facilities on your campus. 자, 너가 학생이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빌딩과 그 다음에 캠퍼스 묘사를 좀 해달라. 3단 콤보의 첫 번째가 바로 이런 묘사 문제죠. 당연히 신상 관련된 첫 번째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묘사를 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스토리 2에 우리 학교 이야기라고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나온 것에서 학교 묘사 부분만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는 과거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진술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신상 관련 학생에 관련된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두 번째, 이제 학교 문제가 2개가 더 남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한번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자, 6번은요, 당신이 처음 학교를 갔을 때 첫인상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볼까요? You indicate that you are a student when you first went to your school. 자, 학교에 처음 갔을 때 What was the first impression of your school? First impression 그러면 첫인상이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과거 시점을 묻는 질문이니까 빨간불이 탁 켜져야겠죠. 이제부터 동사 시제는 모두 과거를 변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있죠. With whom did you visit school first and why? 누구랑 갔고 왜 갔느냐? Please tell me about it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도 역시 답안 제시를 제가 다 수업 중에 하고 있는데 저도 그대로 영희 이야기, 영희가 다니는 학교 캠퍼스로 그대로 항상 이쪽에 대한 답을 그대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인상은 어땠다? 브라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5문장 이상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7번째 문제를 볼 텐데요. 7번째 문제는 뭐가 나오는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학교 생활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특히 학생과 교수님의 활동 묘사에 대한 게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살짝 좀 당황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죄송해요. 화면을 다시 돌릴게요.
예, 이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세 번째 문제는 학교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픽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약간은 문제 구성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복불복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형돼서 나오는 것을 충분히 대비하셔야 돼요. 자, 문제 자체를 볼게요. You said that you are a student. What do students do? 학교에서 그리고 professors, 학생들과 professors 그러면 교수님들은 in your school do at the campus. 캠퍼스에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What are their jobs on campus? 그들의 job은 뭡니까? 그럼 학생들의 job은 뭐죠? 공부하는 거겠죠. 그래서 assignment를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진행한다 얘기를 충분히 하시면 되고요. 교수님의 job은 teaching이겠죠. teaching 아니면 research나 study로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오픽은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문제 답변 시간은 길어봤자 1분에서 1분 30초예요. 1분에서 1분 30초간 장황한 사회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아주 간단 명료한 학생은 공부를 하고요. 교수님은 연구나 아니면 티칭을 하십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만 5문장을 만드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이 끝나면은 여러분이 나오는 게 바로 7번 이후 등장하는 난이도 재조정의 화면이 나옵니다. 자, 난이도 재조정은요. 앞에서처럼 6가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3가지만 물어볼 텐데 첫 번째가 바로 쉬운 질문, 비슷한 질문, 아니면 어려운 질문. 난이도를 유지할 것인가, 낮출 것인가, 아니면 높일 것인가를 묻고 있는데 대부분 저는 그냥 유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8번 이후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러 어렵게 더 높이실 필요는 없으세요. 거기다가 더 쉽게 내달라고 더 낮춰도 그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난이도는 유지해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좀 볼게요. 이제 8, 9, 10번에 이제 3가지 상담 콤보가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8번은 바로 걷기 좋아하는 장소, 묘사. 바로 운동 우리 3가지를 골랐죠? 바로 자전거, 조깅, 걷기를 골랐는데 그 중에 걷기가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문제 볼게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ike walking. 자, 너가 지금 설문지에서 워킹을 골랐다.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렇게 indicated라는 표현법을 들으면은요, 이거는 난이도가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내가 설문지에서 골랐기 때문에 나온 문제니까 기본적인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답변을 하면 IM 단계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indicated 문제를 답변을 못하면 IL 단계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5문장 이상, 7문장 이상으로 풀어내시면 아주 딱 좋아요. 워킹에 대한 문제인데 I'd like to know about your favorite place to go walking. 자, 너가 걸으러 가는 좋아하는 장소에 대한 묘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Why do you like that particular place? 너가 그 장소를 왜 좋아하느냐? 정의 묘사 설명이 항상 3단 중에 1단으로 나온다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장소 묘사가 나오는데 스토리에서 제시하는 거는 바로 집 근처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도 역시 그대로 풀어냈어요. 9번 문제를 바로 갈게요. 이제 걷기에 대한 문제 2번째 세부사항입니다. 걸을 때 너는 그럼 어떤 옷을 입느냐? 이런 문제 출제됐어요. What do you take with you when you walking? Walk. 자, 너가 걸을 때는 넌 주로 뭘 가져가느냐? Beside that, 가져가는 거 외에 I want to know how clothes varies from season to season when you go for work. 자, 여러분이 season to season 그러면 계절마다 걸을 때 어떻게 다양한 옷을 입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난이도 3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 자체는 듣기에는 어렵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어렵진 않아요. 대부분이 어떤 답변을 해가시면 되죠? 걸을 때는 저는 캐주얼한 이런 옷을 입고 가고요. 아니면 날씨가 좀 추우면 I put extra sweater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걸을 때에 대한 답변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5문장 이상으로 나는 그냥 캐주얼한 normal clothes를 입거나 아니면 when it's cold, I put extra sweater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3번째 마지막으로 걷기의 3단 콤보에서 나올 만한 문제를 볼게요. 자, 걷기 후의 변화입니다. 예,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을 3번째는 경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경험 이야기 외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확률이 바로 이 운동은요. 운동의 전후에 과정 변화를 묻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You said that you like to work. What is the difference in your body condition from when you first started until now? 자, 너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디 컨디션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And how has your mental attitude changed since you started working? 자, 너가 시작한 이후부터 정신적인 자세는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Tell me about these changes. 이 모든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정신적인 자세와 몸의 자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스토리 6의 조깅하기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스토리 6, 6번째 이야기를 외워가진 상태로 조깅을 한 후에 저는 제가 원했던 체중을 전부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 빼기에 대한 효과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10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11, 12, 13에 가장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롤플레이 문제예요. 롤플레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핸드폰 구매에 대한 문제 첫 번째입니다. 롤플레이의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질문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바로 질문을 하세요 라는 파트예요. 이거는 원어민 선생님의 음성으로 한번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Question 11. I am going to give you a situation and ask you to role play it. Let's suppose that you are planning to buy a new mobile phone. Visit the store and ask more than 3 questions to learn more about the new cell phone. 자, 상황이 주어졌죠. 셀폰을 사러 셀폰 가게에 갔다. 근데 가게에 가서 새로운 너가 구매하려고 하는 셀폰에 대한 서너 가지 질문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점은요. 콜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와 visit라는 단어가 들릴 때는 약간의 말이 초반부가 달라져요. 콜일 때는 hello, this is 누구 speaking 이런 식으로 가지만 visit일 때는 그렇게 안 되죠. hello, hi, how are you? yes, I'm fine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듯이 하시면 되고요. 질문하기에 대한 첫 번째가 시작이 됐어요. 바로 셀폰을 사기 위한 상황이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롤플레이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난이도 가장 최상이에요. 롤플레이에서 12번에 제시되는 상황 대처하기는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파트고 여러분이 많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한번 볼까요? 네, 롤플레이 상대방 잘못에 항의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네,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Question 12. This is a situation question. When you arrive at your home, you find out there are some features missing in your new mobile phone. You think there has been some miscommunication between you and the store clerk. Call the place from which you purchased it, explain the situation, and present some alternatives. Tell me all procedures that you do during this process. 자, 문제를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 몇 프로 정도 이해하셨어요? 이 문제는 실제 2번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2번 안에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한번 조금 살펴보면은요. 아까 핸드폰을 구매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구매한 핸드폰에 뭔가가 내가 생각한 기능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수업 중에 롤플레이에 대한 스크립트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스크립트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뭔가가 miscommunication, 실제 판매하는 분이랑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all the place, 여러분이 산 그 장소에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어려운데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롤플레이 문제는 매듭 풀기처럼 쭉 가시면 되거든요. 유형화시키고 그 유형에 따른 아주 기초적이고 꼭 필요한 필수 표현을 외우시면 상대방 잘못에 항의하기라는 스크립트대로 몇 마디를 풀어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롤플레이 가장 난이도 높았던 파트였고요. 마지막 롤플레이 세 번째로 볼게요. 13번 문제입니다. 롤플레이에서 마지막은 항상 경험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관련 경험. 여러분 이런 식의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Excellent. That's the end of situation. 항상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이것이 상황의 마지막입니다. In the past, have you ever had
to return something you bought. 너가 산 물건을 뭔가 이렇게 return, 그러니까 환불을 하거나 아니면 되돌려줘야 되는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if so, 그렇다면 what was it? 뭐였고? tell me in detail.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가고 있죠. 경험 말하기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픽에서는 유일한 오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발화량도 안 나오죠. 채점할 기준인 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없는 경험도 만드셔야 돼요. 여기도 역시 경험 만들기에 대한 답변 제공을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히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롤플레이까지 풀었어요. 이제 15문제 중에 2문제 남았죠? 2문제는 2단 콤보로 출제가 되는데요. 어떤 주제가 출제되는지 볼게요. 14번은 바로 집안일에 대해서입니다.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나는 집안일 하기라는 설문지 사항이 있어요. 집안일 도우기. 그걸 안 골랐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문지에서 가족과 함께 주거지에 같이 산다라는 걸 고르면 그렇다면 사는 사람들과 집안일을 어떻게 나눕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이것 역시 수업 중에 제가 전부 대비를 해드려요. 그리고 대비를 못하신 분도 어렵지 않게 답변을 그냥 평범한 답변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볼까요? Who do you live with? How do you divide up the housework amongst the people who live with you? 당신은 누구랑 살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 간에 어떻게 이 집안일을 나누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쉽게 풀자면 이거죠. 어머니는 요리하시고요. 아버지는 설거지 하시고요. 저는 청소하고요. 동생은 쓰레기 버리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면 4문장 이상, 5문장 이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2단 문제로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저는요. 근데 약간 좀 예상을 벗어난 질문이 이때 나왔어요. 뭔가 볼까요? 바로 마지막에 나에게 질문하세요 파트가 나왔어요. 뭐냐면 I recently purchased a brand new house. brand new house라고 그러면 새 집을 샀다예요. 근데 여기서 I가 누구냐면 바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에바예요. 그 면접관이 이렇게 불시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나한테 질문해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특히 단골로 나오는 게 나에게 질문해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Please ask me 3 to 4 questions about my new house. 내가 새로 산 집에 대해서 3-4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러면 당황은 당연히 되죠. 하지만 또 쉽게 접근을 해볼까요? 새 집을 샀대요. 누군가가. 여러분 가장 먼저 뭘 묻겠어요? 저는 롤플레이에서 이렇게 상품 구매에 관련된 질문으로 세팅된 스크립트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첫 번째 물어봐라 하는 건 바로 가격이에요. How much did you pay? 이거죠. 그러면 그런 식의 질문으로 3가지 이상을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이건 아주 간단한 롤플레이 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5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장황하게 저랑 15개 문제를 같이 따라왔는데요. 한번 총정리를 해볼게요. 자, 11월 제가 봤던 슈인쌤의 시험 제안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문지 선택사항은 직업은 무조건 학생으로 저는 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략적 설문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오픽에서 답변은 진실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심사관은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이 얘기하는지 이걸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직장생활도 오래 했지만 항상 선택은 학생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당연히 결과도 괜찮으니까 계속 이 방향으로 제가 실험을 해볼 것 같아요. 자, 2번째는 거주지는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취미관심사는 준비된 12가지 항목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항목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설문지가 끝났고 이제 난이도 선택은 3으로 선택해서 3-3으로 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시험을 끝나고는 약간 느낀 것은 대부분의 3단계보다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픽은 워낙에 그날의 그 문제 운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3단계 치고는 좀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총 시험 시간은 32분이 걸렸고요. 이 중에 제가 문제만 2번씩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문제만 듣는 시간이 5분에서 7분이다 라고 치고 문제 사이에 휴식 시간을 제가 5분 정도 썼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녹음 시간은 20분 내외가 될 거예요. 32분 중에서 전부 다 제가 전부 빼보면 20분이 되죠.
그러면 문제당 녹음 시간이 나오는데 문제는 15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근데 저는 자기소개를 항상 3분 이상 아주 풀로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7분 정도가 되니까 결국 계산하자면 평균 1분 정도, 길게는 1분 30초만 답변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40분 주어진 시간에서 1분에서 1분 30초씩 답변을 해서 점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IH가 나왔어요. 근데 IH 그러면 어드밴스 아니네 이러는 학생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꼭 설명을 드려야 돼요. 물론 어드밴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픽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픽에서 어드밴스 점수는 실제 그 시험 회당 3%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풍부한 답변을 만들어도 3%가 이미 찼다라면 그 다음에는 IH 등급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시험이 실제로 IH 등급으로 나오고 그 중에 또 어떤 시험은 어드밴스 등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고 있으니까 실제 IH 등급은 여러분 만점에 가까운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등급도 IH 등급이 되실 거니까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한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총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시간으로 제가 이제 매달 시험 보는 부분을 예전에는 mp3 파일과 문서화된 그 질문과 답변으로만 전부 제공을 해드렸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종로 플랜티 어학원과 야심차게 준비하는 그 계획은 매달 이런 식으로 제 시험을 여러분께 현장 강의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럼 아마 여러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이 후기가 충분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달에 또 아주 따끈따끈한 시험 후기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쉐인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녕.